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조기 대선 전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장 화끈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성공적으로 시작한 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윤석열 씨가 그의 출마를 바라고 있는 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계기로 출마를 선언하느냐입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급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후보가 없고 이재명과의 경쟁력에서 다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이하게 병장 출신입니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이분의 경력이나 이걸 보면은 군대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주 돋보입니다. 특히 군대 안 간 이재명, 군대 안 간 윤석열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경제 관료는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고, 그리고 2번 총리를 했고, 주미대사도 했고, 영어도 잘하고, 하여튼 전문성 안정감, 경륜이 있고, 나이는 조금 많죠. 70대 후반이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우선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김문수 전 장관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권한 대행은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장보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권한 대행이 그만두면 그 다음은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한권한 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바로 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나경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권한 대행이 지금 해야 될 중차대한 일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애국적 결단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중요한 관세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상당히 이 한덕수 출마권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 민주당 사정에 밝은 언론인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의 말이라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1위를 달리자 국민의힘 주류가 대항마는 한권한 대행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면서 자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3년만 대통령을 하고 국정을 안정시킨 뒤 물러난다는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장관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권한대행을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를 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보고 움츠러들었던 온건 보수의 결집이 지금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수 쪽의 전략가들이 한 권한대행을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한 권한대행을 실제 옹립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사용해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온건 보수 세력을 묶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라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당내 후보들을 묶어서 극우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전 장관을 넘어서려는 계산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결국 오는 6월 3일 대선을 소수의 내란 세력과 다수의 합리적 민주 세력의 대결로 치르려던 민주당의 전략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 대선처럼 보수 혁신 양 진영이 49대 51의 박빙 대결을 펼치는 그런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악몽이죠.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만약 한 권한대행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물러나겠다고 승부수를 던진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앞에서도 한덕수 탄핵론에 거리를 두는 것 역시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섣불리 탄핵해가지고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인 것은 대통령 몫이기는 하지만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가지고 민주당이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눈치를 챈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지금 망설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2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선 한 달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아주 큰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한 37%나 됐습니다. 2등, 3등은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인데 지지율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합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그런데 의외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섭니다. 그 순간 완전히 여론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크게 앞서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툭 떨어지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노무현 플러스 정몽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되어가지고 앞서가기 시작했고 결국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요 성공 사례를
지금 국민의힘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뽑힌다.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드라마를 만든다. 그럼 이게 여론판을 확 뒤집고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카드 덕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